동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제는 르브론 제임스, 케빈 듀란트와 함께 리그를 대표하는 완연한 오지가 된 스테픈 커리. 여느 슈퍼스타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NBA 커리어 16년간 무수히 많은 하이라이트와 명경기들을 제조해냈지만 그 중에서도 최전성기를 꼽자면 단연 15-16 시즌일 겁니다. 웬만한 팀과 대등할 정도로 미친듯이 3점슛을 집어넣으며 누구나 3점슛을 던져야 할 수밖에 없도록 농구 트렌드를 바꿔버렸는데요. 득점 확률이 높은 골대 근처에 가서 슛을 던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관념을 박살냈던 스테픈 커리의 프라임 타임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의 15-16 시즌 활약상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커리의 프라임 타임은 지난 시즌부터 전조 증상을 보였습니다. 간단히 돌아보자면 14-15 시즌 커리는 잦은 발목 부상에 시달리던 유망주에서 리그 MVP이자 리그 1번 시드 팀의 에이스로 도약했습니다. 성장세는 놀라웠지만 당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어린 팀이었고 서부 컨퍼런스는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플레이오프에서 경험을 더 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 워리어스는 단번에 우승마저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비난이 뒤따랐는데요. 15-16 시즌을 앞둔 커리를 바라보는 분위기는 반짝 스타, 그저 한 시즌 운 좋게 우승한 선수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헤이터들에게 개막을 앞두고 커리는 한마디를 툭 건넵니다. I don't want to just say I apologize for us being healthy. I apologize for us playing who was in front of us. Apologize for all the accolades we received as a team and individually. I'm very truly sorry, and we'll rectify that situation this year. 이 말 그대로 정말 바로잡았습니다. 작년 우승 배너를 올리면서 시작한 개막전부터 보란듯이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35분 동안 40득점, 그중 24점을 1쿼터에 퍼부으며 펄펄 날아다녔는데 그가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작년은 우연이 아니다. 4쿼터는 벤치에서 쉬면서 16점 차 승리를 챙겼고 며칠 뒤 뉴올리언스 원정 경기에서도 상대에게 악몽을 선사했습니다. 전반전에 3점슛 2개와 어시스트 3개 포함 15점을 올리며 평범한 스타트를 끊었지만 3쿼터에 폭발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와의 매치업에서도 감각적인 훅패스, 초장거리 3점슛, 홉스텝 레이업까지 다채로운 공격 패턴으로 28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제 겨우 3경기를 치른 시점이었지만 확실히 커리는 지난 MVP 시즌보다 더 파괴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4일간 3경기를 치른 뒤 곧바로 미네소타 원정길에 오르는 빡빡한 스케줄이었으나 뜨거운 슛감에 휴식일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11월 22일 미네소타전 커리는 3점슛 8개 포함 46점을 폭격하며 10번째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지금에서야 다른 선수들도 흔히 딥스리를 던지지만 커리는 그 이상의 비거리에서도 거리낌 없이 3점슛을 던지고 또 그게 일반적인 슛처럼 쏙쏙 들어가 버리니 혼자만 게임 치트키를 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팀적으로도 작년보다 손발이 착착 맞는 느낌이었고 커리는 가히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20경기를 치른 시점 3점슛 100개, 단일 쿼터 20득점 이상 5번째, 원정 경기 절반은 4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작년 MVP가 MIP를 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12월 11일 보스턴 원정에서 2차 연장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5점 차로 승리하면서 개막 연승 기록을 24승 무패로 늘렸습니다. 원투펀치인 클레이 탐슨이 결정한 경기였지만 커리가 38득점, 11어시스트, 8리바운드로 공백을 메워줬습니다. 이제 승리 결과보다는 언제 어느 팀한테 질지가 궁금했던 워리어스는 곧바로 다음날 미러키 벅스 원정에서 첫 패배를 당하며 12월 중순 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이목은 두 가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사실상 MVP 확보나 다름없는 커리의 말도 안 되는 3점 페이스가 마의 영역인 400개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워리어스가 역대 최고의 승률 96년 시카고 불스의 72승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인지 NBA 역사를 새롭게 쓸 역대급 시즌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2016년이 되어도 커리의 기량은 여전했습니다. 종아리, 발목 등 자잘한 부상을 안고 뛰면서도 1월 한 달 동안 8번의 30득점 경기당 5개의 3점을 집어넣었습니다. 작년 파이널 상대였던 클리블랜드와의 2번의 만남에서도 상대를 완전히 압도했는데요. 특히 1월 19일 클리블랜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에만 30점 차 리드를 잡았고 커리는 3쿼터 마지막 3점 슛으로 점수차를 40점으로 벌리고 주전들의 전원 조기 퇴근을 이끌었습니다. 부상에도 건재함을 증명한 한 달이었지만 다음 2월의 커리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2월 첫 경기에서 11개의 3점 슛을
3점슛을 73%라는 말도 안 되는 효율로 집어넣으며 시즌 두 번째 50득점 경기를 만들어냈는데요.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휴스턴전 35점, 애틀랜타전 36점, 마이애미전에서 42점을 넣었고 백투백 올랜도 원정에서는 시즌 세 번째 50득점을 찍었습니다. 전반전에도 22점을 올리며 좋은 슛감을 보여주더니 약속의 3쿼터에만 3점슛 6개 포함 24점을 쏟아내며 상대 수비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3쿼터 막판 하프라인 버저비터를 성공시키고 원정 팬들을 보며 하하 웃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원정 연전의 마지막이었던 오클라호마 시티를 상대로 두고두고 회자될 인생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OKC는 에너지 레벨 높은 수비와 듀란트, 웨스트브룩의 파상 공세로 전반전 리드를 잡았고 워리어스는 커리의 3점으로 따라가던 상황. 3쿼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발목을 밟혀 경기를 중단하고 코트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약 5분 만에 다시 코트로 돌아와 3점슛 3방을 터뜨리며 추격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4쿼터 14초를 남기고 스코어는 4점 차. 탐슨이 빠른 레이업으로 2점을 줄인 뒤 곧바로 듀란트에게 기습적인 더블팀을 붙여 패스 미스를 유도해냈습니다. 그린이 공을 건져 올렸을 때 남은 시간은 4초. 이고달라는 페이크를 섞어 침착하게 슈팅 파울을 이끌어냈고 투샷을 모두 성공시켜 승부는 연장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틱한 승부의 마무리는 주인공이 책임졌습니다. OKC가 먼저 리드를 잡았지만 듀란트는 커리에게 6번째 파울을 범해 시즌 첫 퇴장을 당했고 커리는 계속 3점을 집어넣으면서 썬더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막바지 동점 상황. 탐슨의 적극적인 수비에 웨스트브룩의 야투가 빗나갔고 공격권을 얻은 워리어스에게 타임아웃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날 경기로 커리는 또다시 각종 3점 기록을 갈아치웠고 경기를 본 NBA 선수들도 SNS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커리의 뜨거운 2월 활약상 덕분에 워리어스는 정규리그 반환점을 돈 시점에도 9할 승률을 유지 중이었고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불수의 72승 기록 경신이 목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3월은 17승 2패로 무난하게 성공 궤도를 유지하는 듯 보였으나 시즌 마지막 주 4월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보통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정규리그 순위 윤곽이 나올 때쯤 주전들에게 휴식을 주지만 골든스테이트는 백투백 경기에도 풀주전이 투입되어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4월 1일 홈 54연승 기록이 보스턴을 상대로 깨졌고 4일 뒤 미네소타전에서는 보기 드문 역전패까지 허용하면서 기록 경신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제 남은 4경기를 전승해야 기록을 깰 수 있는 상황. 첫 번째 경기 1위 못지않은 승률을 기록 중인 샌안토니오를 홈에서 11점 차로 잡아냈고 그 다음 멤피스 원정 1점 차로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가장 높은 산인 샌안토니오 원정길에 오르는데 스퍼스는 시즌 내내 홈에서 무패 40연승 기록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위 팀은 괜히 1위 팀이 아니었습니다. 후반전에 폭발한 커리는 37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3연승을 이끌며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홈으로 멤피스를 불러들인 마지막 82번째 경기, 커리는 기록 경신을 기대하며 모인 홈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날 야투율 62%, 3점 성공률 52%로 폭발했고 워리어스는 21점 차 대승을 거두며 NBA 역사상 최고의 정규 시즌을 완성했습니다. 커리의 개인 기록 측면에서는 3점슛 10개를 추가해 시즌 통산 402개의 3점슛을 45.4%의 성공률로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전 NBA 역사상 어느 선수도 300개를 넘은 적이 없었지만 커리는 압도적인 차이로 작년의 날을 뛰어넘었습니다. 게다가 득점왕과 스틸왕까지 동시에 차지하면서 효율과 볼륨을 모두 잡은 커리는 NBA 역사상 첫 만장일치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대망의 플레이오프 무대. 우승 반지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1996년 시카고 불스의 플레이오프 슬로건처럼 우승으로 마무리해야만 역사상 최고의 시즌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불안했습니다. 휴스턴을 만난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 커리는 발목을 삐끗해 경기장을 떠났고 2, 3차전을 결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워리어스는 2승 1패로 앞서갔고 4차전에 다시 복귀했지만
이번에는 무릎 인대를 다치며 잔여 시리즈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다행히 탐슨, 그린의 각성과 두터웠던 선수층 덕분에 워리어스는 휴스턴과의 시리즈를 5차전 만에 마무리했고 2라운드에서 포틀랜드에게도 2승 1패로 시리즈 우위를 점했습니다. 커리는 5월 9일 4차전 원정 경기에서 벤치 멤버로 복귀했는데 확실히 제 컨디션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3쿼터까지 단 13득점, 야투율 33%, 3점 슛은 9개를 던져 모두 실패하는 등 0점이 전혀 안 맞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4쿼터 클러치 타임에 돌입하자 MVP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4쿼터에 10득점으로 0점을 잡은 후 연장전에서 5분간 무려 17점을 맹폭하며 백투백 MVP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직관 응원을 왔던 포틀랜드의 구단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홈으로 돌아간 5차전까지 잡아내면서 워리어스는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로 향했습니다. 이제 커리도 돌아왔겠다 순탄하게 흘러가나 싶었지만 67승 샌안토니오를 꺾고 올라온 OKC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처음 4경기 동안 커리는 평균 24득점에 MVP답지 못한 형편없는 슈팅 효율을 보여줬고 1승 1패로 넘어간 오클라호마 원정에서는 디그린이 낭심킥으로 플래그넌트 파울을 받아 경기 흐름을 완전히 내주는 등 최악의 모습만 보여주며 탈락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시즌 중 가장 절망적인 상황, 일단 5차전 홈경기부터 다시 출발했습니다. 안방에서 마침내 커리가 살아나 31득점 6어시스트 5스틸로 제 몫을 해줬고 6차전은 스플래시 듀오가 동시에 폭발해 3점 슛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커리는 다시 31득점 10리바운드 9어시스트를 기록했고 탐슨은 41득점 3점 슛 11개를 집어넣으며 4쿼터 막판까지 끌려가던 경기를 기적같이 뒤집었습니다. 어떻게든 홈에서 승부를 끝내고 싶었던 OKC에겐 뼈아픈 패배였고 이제 다시 안방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워리어스는 사기가 한껏 오르는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7차전 전반까지 썬더가 근소하게 앞섰으나 약속의 3쿼터를 커리가 책임지면서 원정팀의 사기를 꺾어버렸습니다. 최종전 36득점 8어시스트라는 최고의 활약과 함께 2년 연속 파이널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파이널 무대는 OKC와 정반대로 힘든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가용 가능한 모든 수비 전력을 활용해 커리 봉쇄에 나섰고 1차전 커리는 단 11득점, 야투율 26%라는 끔찍한 효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벤치 멤버들의 활약에 힘입어 팀은 15점 차로 승리, 2차전은 디그린이 전반부터 폭발하면서 손쉽게 33점 차 완승을 거뒀습니다. 홈 경기를 사수하고 원정으로 넘어간 3차전 커리의 외곽포는 또다시 침묵했고 30점 차로 응징당했습니다. 커리의 부진 탈출이 시급한 상황, 4차전 워리어스는 5점을 뒤진 채 전반을 마쳤는데 드디어 커리가 응답했습니다. 3쿼터 11점, 4쿼터 13점을 몰아넣으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결승에서 단 한 번도 뒤집힌 적 없는 3승 1패의 리드를 잡은 채 홈 최장 무패 기록을 쌓은 오라클 아레나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승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즌 내내 NBA 역사는 새로 쓰이는 중이었고 이번에는 커리가 이변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4차전 경기 막판 르브론과 신경전을 벌였던 디그린은 플래그넌트 파울 누적으로 5차전의 출장 정지 징계, 보거트의 부상 아웃까지 겹치면서 시리즈 흐름이 급변했습니다. 르브론 어빙에게 81점을 헌납하며 5차전 대패, 6차전 원정 커리가 모처럼 30득점을 올리며 분전했으나 심판 판정으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1쿼터 트리스탄 탐슨과 르브론에게 수비 상황에서 2파울을 범했고 2쿼터 어빙에게 3번째 파울, 3쿼터 리바운드 경합 상황 또 파울, 클리어 스틸 상황에서도 5번째 파울이 불리자 감정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4쿼터 마지막 4분을 남기고 백코트 중 6번째 파울이 불리는 믿을 수 없는 판정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마우스피스까지 던지며 경기장을 떠났고 추격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워리어스는 7차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할 파이널 7차전, 커리의 경기력은 이게 정말 만장일치 MVP가 맞나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이번 시즌 4쿼터에 가장 강력한 선수였지만 중압감이 남다른 경기에서 성급하게 던진 3점 슛은 좀처럼 림을 가르지 못했고 클러치 상황, 어이없는 턴오버까지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7차전 최종 17득점, 야투 19개 중 6개, 3점슛 14개 중 4개에 그치면서 팀을 구해낼 수 있는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1분 카이리 어빙이 균형을 깨는 3점슛을 터뜨렸고 남은 시간 동안 커리는 응수하려 했지만 끝내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수많은 기록과 73승,
백투백 MVP, 많은 걸 얻었지만 마지막 1승 앞에서 가장 큰 우승을 놓쳐버리며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됩니다. 커리는 그저 반짝 스타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The emotions just pouring out. It might be his fourth, but it means so much. What are they gonna say now? What are they gonna say now?